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이든 대 트럼프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간단하게 먼저 간추려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러시아 관련 특집으로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푸틴 대통령의 위기와 미국 내의 움직임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을 좀 알기 쉽게 풀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쉽게 그리고 편하게 함께 해주시면 될 겁니다. 우선 여론조사 속보부터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유권자 다수가 민주당과 공화당의 내년 대선 유력 주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의 정신 그리고 육체적 건강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NBC 방송이 어제 미국의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8%가 바이든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만큼 충분히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라는 데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응답자의 55%가 똑같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걱정한다라는 답변 역시 각각 60% 그리고 58%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두 사람의 가상 대결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상 대결에서는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49%의 지지를 얻어서 45%를 얻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4%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에서 4%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를 감안한다면 우열을 감안하기 어려운 그런 포인트 격차죠. 자,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여성에서는 55%, 34세 이하에서 65%, 그리고 라틴계에서 66%, 흑인계에서 73%의 과반을 넘기는 그런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라는 특징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자, 바이든과 공화당의 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있죠? 이 두 사람 간의 가상 대결도 해봤는데요. 두 후보가 모두 47%의 지지율로 똑같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바이든 대 트럼프에서는 바이든이 4%포인트 앞섰는데 바이든 대 디센티스 하니까 47대 47 똑같아? 그러면 공화당에서 디센티스가 나오는 게 훨씬 더 공화당 쪽에 유리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공화당 유권자들만을 따로 놓고 봤을 때는 얘기가 좀 달랐습니다. 공화당 유권자만 따로 놓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디센티스보다 트럼프 지지율이 더 높았습니다. 결국 공화당 유권자의 51%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화당 후보로 지지한다라고 더 높은 지지율로 답변을 했는데요. 이는 지난 4월에 있었던 똑같은 질문조사 당시 46%에 비해서 5%포인트 더 올라간 수치거든요. 결국 이제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화당 지지층의 또 49%는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의 지도자로 남아 있어야 한다라고 응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밀문서 반출과 관련된 연방검찰의 기소 이후에도 최소한 공화당 내에서만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지지세를 한층 굳히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러시아 군사반란 특집 보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무장 반란을 일으킨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이 모스크바를 코앞에 둔 상태에서 반란을 중단했죠. 그 중단하기로 하면서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대의 위기를 모면은 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거침없이 진격을 하던 바그너 그룹 수장은 모스크바 코앞에서 협상을 통해서 철수하기로 결정을 했고 또 러시아는 그가 벨라루스로 떠나가는 조건으로 그와 병사들을 처벌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나온 소식을 이제 한 줄로 정리를 했는데 근데 이제 주말에 있었던 뉴스를 잘 접해보지 못하셨던 분, 주말 동안에 바쁘셨던 분 이런 분들은 주말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주말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실 테니까 이 부분은 주말 동안에 있었던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러시아의 용병부대 바그너 그룹 이들은 전날 러시아 국방부가 자신들의 후방 캠프를 미사일로 공격을 했다라면서 군 수뇌부의 처벌을 요구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벗어나서 러시아 모스크바를 향해서 진격을 했습니다. 일종의 쿠데타죠. 푸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반역으로 규정을 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만은 프리고진 즉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은 투항을 거부하고 모스크바로 계속 진격을 했었습니다. 반란 초기 러시아군이 거의 저항을 하지 못하면서 이 용병 그룹 이 바그너 그룹은 빠르게 진격을 거듭했습니다. 이날 바그너 그룹은 모스크바에서 500km 떨어진 보로네시주
그리고 350km 거리에 있는 리페츠크 주까지 단숨에 치고 올라가다가 모스크바 바로 앞 한 200m 밖에서 진격을 일단 멈췄습니다. 그야말로 이 지점까지는 무혈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모스크바로 치고 들어가면 되는 그런 위치에서 일단 멈춤을 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독일군도 점령하지 못했던 그 러시아의 심장 모스크바가 푸틴의 신복이었던 프리고진의 용병부대에게 뚫릴 뻔한 그런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모스크바를 향해서 거침없이 돌격하던 프리고진은 벨라루스 대통령이 중재에 나선 협상에 극적으로 타결이 되면서 결국 철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벨라루스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도 전화통화하고 또 이 프리고진, 반란을 일으킨 프리고진하고도 전화통화하고 수차례 전화통화하면서 결국은 이제 협상을 중지한 거죠. 푸틴 대통령이 지난 23년간 러시아를 통치한 이래 가장 격동의 날이 마무리됐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주말에 있었던 일이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연출될 것이냐를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였던 양측이 한 발씩 물러나면서 24시간에 걸친 이 반란 사태는 벨라루스 대통령의 중재로 극적 타결은 됐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에 대한 체포령은 프리고진이 러시아를 떠나서 벨라루스로 가는 조건으로 해제가 됐고요. 그를 따르는 용병부대원들에 대한 처벌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일 천하 쿠데타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었던 이 상황을 그저 간단하게 정리해드린 이유는요, 일일 천하로 끝난 그 과정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을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전해드리려고 앞선 상황은 간단하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요, 한마디로 쿠데타는 끝났지만 푸틴의 위기는 이제 시작이다 라고 추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이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만은 이들 용병이 러시아 남부를 단숨에 뚫고 모스크바 턱 밑까지 진격할 때까지 러시아 정규군이 보여준 그 허술한 대응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아한 것은요, 이 바그너 그룹, 용병 그룹이 쿠데타라고 하면서 이제 이들이 1000km 가까운 거리를 돌파할 동안 러시아의 정규군과 어떤 간헐적인 교전을 벌이면서도 비교적 매우 순조롭게 북진을 할 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반란에 투입된 차량 행렬도 대부분은 무방비 상태로 용병들을 그저 실어 나르는 그런 일반 트럭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쿠데타군의 이동이라고 볼 수도 없는 참 허술한 이동인데요. 그런 허술한 쿠데타군의 이동을 또 막지도 않은 또는 막지도 못한 러시아군은 어쩌면 더더욱이 허술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러시아 정규군이 사태 초기 큰 저항 없이 프리고진의 부대를 사실상 받아들인 게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대테러 작전 체제를 발령하고 각종 보안 조치를 강화했지만 당일 오후가 돼서야 서남부 외곽에 기관총 포대를 설치하는 등 뒤늦게 허겁지겁 경계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 국방부는 1일 정보 보고서를 올릴 때 이렇게 올렸습니다. 러시아 정규군 중 일부가 바그너 그룹을 묵인하면서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영국 정보군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러시아의 정규군이 손쉽게 뚫린 이유 중에 하나로도 이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더 눈에 띄는 부분은요, 푸틴은 반란 12시간이 지난 후에야 뒤늦게 모습을 드러내면서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요. 이 연설에서 푸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란군에게 가혹하게 대응할 것이다 라고 말한 뒤에 모스크바 방어를 위해서 악마의 부대로 불리는 체첸군의 정예 병력 3000명을 배치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뭐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저는 푸틴의 이 연설을 듣는 순간 푸틴의 나약함이 바로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고 이를 이기기 위해서 러시아군으로는 안 되니까 용병부대를 활용하고 그 용병부대가 근데 이제는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 반란군을 제압한다고 체첸군을 이제는 또 불러다 놓고 마치 이를 자랑하듯이 대국민 연설을 하는 푸틴 대통령을 보면서 그의 끝이 보였습니다.
러시아의 대통령이 자신을 호위하고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러시아군으로는 안 되는구나. 전쟁을 하는데도 용병, 반란을 일으켜도 용병, 그럼 러시아군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용병의 반란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또 체첸군을 불러오고 러시아군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라는 의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끝을 보는 듯 했습니다. 물론 당장은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반면에 미국 정보기관은 살아있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미국 쪽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은 이미 지난 21일부터 프리고진이 러시아군 수뇌부를 겨냥한 군사행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동향을 첩보로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관련 정보에 대한 추가 확인이 이루어지면서 미국의 정보당국은 다음 날인 22일 일부 의원들과도 이러한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정보당국이 이달 중순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이달 중순 프리고진이 러시아 군 수뇌부를 겨냥한 무장행동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첩보를 이미 입수했고, 이를 입수한 정보기관은 즉각 백악관 및 그 밖에 정부 유관 부처에 긴급히 알렸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정보에 대해서 이 백악관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국무부 그리고 의회 고위 관계자들도 브리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지금 얘기가 될 겁니다. 자, 미국의 정보 당국자들은요, 정부로부터 이 기밀 정보를 보고받을 수 있는 상하원 지도부 모임인 8인회에 지난주 초 바그너 그룹의 움직임과 그 동향을 상세하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방금 전 제가 미국 의회의 8인회, 미국 의회 지도자 8인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8인회 하니까 무슨 과거 한국의 무슨 하나회 같이 무슨 권력자들의 사적 모임, 이익단체, 이렇게 들릴 우려가 있는데, 사실 이건 전혀 그런 것과 아닙니다. 완전 한국말로 번역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표현된 것이고요. 원어로는 Gang of Eight 라고 합니다. 말씀드리고 나니까 원어가 오히려 더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요. 무슨 조폭도 아니고 이제 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죠. 이 Gang of Eight 이라는 것은요, 1947년 제정된 미국의 국가안보 법안에 의한 것인데요. 미국은 나라의 안보와 관련해서 민감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백악관과 정부 여당의 몇 명만 이를 알고 쉬쉬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기관이 입수한 이 국가안보에 민감한 이슈는요, 백악관을 비롯해서 의회 지도자 8명에 의해 의무적으로 정보기관이 브리핑을 해야 하는 걸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8명은 아주 공평하게 상원에서 공화당 소속 2명, 민주당 소속 2명, 하원에서 공화당 2명, 민주당 2명, 그렇게 해서 8명인데요. 이를 넣고 Gang of Eight라고 이 정부 용어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공평하죠. 이번 러시아의 1일 쿠데타 상황은 쿠데타 직전에 이미 미국 정보기관에서 감지를 했고요.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쿠데타가 성공을 하면 성공하는 대로, 또 실패를 하면 실패하는 대로 푸틴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판단 아래 이 단기적인 대책과 그리고 중장기적인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라는 판단 아래, 그런 대비책은 정보기관이 정보를 입수하는 그런 정보기관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백악관은 물론이고 의회의 최고 지도자 8인의 멤버들을 상대로 긴급히 브리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만큼 미국은 이걸 아주 민감하게 봤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정보 당국자들은 프리고진이 지인즉부터 러시아의 군 지도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꾸미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포착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는요, 우크라이나 쪽 반응입니다. 이건 간단하게만 훑어보겠습니다. 군사 반란이 일어나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지도부가 통제력을 상실했다, 또 러시아의 분열이 전쟁 종식을 앞당길 것이다 라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기대감을 아주 표명을 했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반란 소식이 알려지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즉각 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라면서 서방의 추가 무기 지원이 이럴 때 더 필요하다, 이럴 때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라면서 추가 무기 지원을 서방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속단은 이릅니다. 속단이 이르다고 말씀드리는 그 이유는요, 이번 반란이 우크라이나에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장기적인 영향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럴수록 우크라이나를 강하게 타격해서 리더십을 더 회복하려고 애를 쓸 것이고, 예를 들어서 좀 강경책 또는 좀 사용하면 안 되는 그런 어떤 것을 해서라도 자신의 리더십을 회복하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제가 사용하면 안 되는 그런 어떤 것,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핵무기, 뭐 대량 살상무기, 이런 게 포함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더 노골적으로 핵무기 사용 협박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군사반란 소식으로 돌아가서요. 1일 천하로 끝난 프리고진. 결국 프리고진은 반란을 계획하긴 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갖추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프리고진의 한계인 것입니다. 용병부대 바그너 그룹을 이끄는 프리고진은 사실 러시아의 잡범 출신입니다. 수차례 수감 생활을 하면서 교도소를 들락날락 하다가 이제 마지막 수감 후에 나와서 외식 사업을 했는데요. 그 외식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어느 날 푸틴이 그의 요리를 맛보고는 자신의 전용 요리사로 채용하면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번 전쟁을 계기로 푸틴의 비호 아래 용병 사업, 사실 말이 좋아서 용병 사업이지 사람을 모아서 전쟁터로 보내는 그런 일을 하다가 최근 푸틴이 자신에게 더 이상 힘을 실어주지 않자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배수지진의 마음으로 반란을 꾀했던 것입니다. 프리고진은 20년 동안 자신을 후원한 푸틴을 위해서 요리사면 요리사, 또 와인을 세계 최고의 와인 다 갖고 와서 돈이 얼마 더 들어도 좋으니까 갖고 와 해갖고 자신이 맛도 보고 푸틴에게 추천도 하고 따라주고 하면서 또 소믈리에면 소믈리에, 그리고 푸틴을 위해서 각종 더러운 일들 해결사면 해결사, 그리고 또 이번처럼 용병 수장이면 용병 수장 등 갖가지 많은 역할을 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가론 유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얘기가 좀 샛길로 빠졌습니다만 이제는 푸틴의 앞길을 좀 전망해 볼 시간인데요. 사실 멀리 있는 미국 정보당국도 프리고진의 반란에 대해서 사전에 감지했었는데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걸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러시아 국방장관 등 러시아의 군 수뇌부의 그 정보 파악 능력은 이번에 확실하게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군 수뇌부에 대한 책임론 제기로 이어질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이 프리고진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축출을 주장해온 러시아의 쇼이구 국방장관의 그 거취도 앞으로 주목됩니다. 한 러시아 전문가는 푸틴과 프리고진과의 관계는 이번에 확실히 정리가 된 것 같다. 이제는 푸틴과 국방장관과의 관계 정리 차례일 것이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요, 푸틴이 국방장관을 경질하고 싶어도 못할 것이다. 그나마 마땅한 대안도 없는 상태고 또 자신의 리더십이 이전 같지 않다라는 불안감도 작용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만일 푸틴이 국방장관을 경질하면 이번에는 그가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을 푸틴은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통벗고 말을 달리면서 자신의 마초적인 기질을 홍보하는 걸 좋아했던 푸틴. 그는 지금 큰 일을 벌려놓고도요, 측근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 불쌍한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전통적으로 강한 지도자를 좋아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푸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지지를 간청하는 듯한, 지지를 간절히 원하는 듯한, 요청하는 듯한 그런 연설을 하면서 아주 나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반란이 일어난 후 TV 연설에 등장하기까지 12시간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12시간 후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이상할 정도로 억제된 반응을 초기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연설 중에 그의 안색은 창백해 보였고요. 그의 걸음걸이는 불안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이 같은 반란을 전혀 생각지 못했다라는 듯한 어떤 준비되지 않은 그런 놀란 듯한 모습이랄까요? 그렇게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1일 천하로 끝난 프리고진의 반란이었습니다만은 러시아군이 전쟁이 진행되면서 사기가 저하된 모습을 보인 것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프리고진은 의욕 넘치고 잘 조직된 용병군을 이끌면서 영향력을 과시하는 듯한 상반된 모습을 단 하루였지만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러시아 지도부가 프리고진을 과소평가했고 푸틴은 과대평가한 게 아니냐라는 자조 섞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리고진이 반란을 멈추고 점령 중이던 지역에서 철수를 하는데요,
길거리에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나와서 프리고진에게 환호를 보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푸틴이 아니라 프리고진, 반란을 일으켰다가 알았어 그만할게 하고 이제 철수하는 프리고진에게 러시아 주민들이 환영하고 환호하고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철수하는 프리고진은 도심지에서 차량 행렬의 이동을 아주 천천히 하면서 이게 무슨 반란에 실패해서 철수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무슨 국군의 날 행사 차량인지 참 헷갈릴 정도로 마치 행진을 하듯이 그렇게 철수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에게 다가가서 차량 옆에서 기념 촬영을 하거나 이게 자기 스마트폰으로 이제 찍는 거 있잖아요. 기념 촬영을 하거나 악수를 하고 심지어 사인을 요청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프리고진은 마치 이를 즐기듯이 차량 밖으로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해주거나 심지어는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포즈를 취해주는 등의 여유를 보였습니다. 실패한 반란군의 모습이 아니라 무슨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같은 그런 의기양양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러시아 지도부가 아닌 그저 평범한 러시아 사람들은요, 이제 전쟁의 피로감을 느끼고 서서히 푸틴에 대한 피로감 내지는 지지 철회 등등으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푸틴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프리고진도 여유만 보낼 수는 없습니다. 프리고진도 속마음은 그렇게 의기양양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러시아를 떠나서 벨라루스로 향했습니다마는 벨라루스에서 무언가 프리고진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세계의 눈이 있으니까 당장은 아니어도 결과적으로 그의 운명에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프리고진에게. 지금은 나약해 보이긴 하지만 이 푸틴의 좌우명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배신자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프리고진이 벨라루스에서 가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쥐도 새도 모르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초맨을 자칭했던 푸틴, 또 푸틴을 배신하고 반란을 꾀했다가 멋지게 물러나준 프리고진, 이 두 사람 모두 결국 옛날이여를 외치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상황이 지금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미국은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떤 형식으로 끝내야 할지도 매우 복잡한 문제인데요. 이제는 푸틴의 몰락 그 이후 세계에 미칠 여러 가지 변수를 놓고 전보다 훨씬 현실적인 그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기자들의 수많은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주목할 만한 것은 러시아 내부의 누군가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제시했던 그 이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정보를 입수했다라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지금 프리고진이 반란 1일 전화로 끝나고 돌아갔지만 벨라루스로 떠나갔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 러시아 내부에서도 어쩌면 2차, 3차 쿠데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미국은 첩보를 입수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 혼란이 앞으로 며칠 아니면 몇 주간 더 전개될 것이다 라면서 더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번 사태를 푸틴의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또 푸틴은 앞으로 수주 그리고 수개월 동안 대응해야 할 온갖 종류의 새로운 문제들이 생긴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기자들이 던진 많은 질문 중에서 상당 부분의 질문은 핵무기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의 핵무기가 지금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느냐라는 기자들의 많은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핵태세에 변화가 감지되지는 않았으며 우리도 미국의 핵태세를 현재 바꾸고 있지는 않고 있다라면서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매우란 말을 2번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자, 러시아의 미래는 바야흐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계 제로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1일 천하로 끝난 프리고진의 반란 소식을 좀 상세하게 풀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바쁘신 분들도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스토리텔링식으로 좀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가 참 더 걱정입니다.
새로운 소식과 속보 원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놓으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